오늘은 계속해서 장자 내편의 첫 장인 그 소요유의 6번째 문장입니다. 그 문장을 보면요, 첫 문장이 그 밑에 한국 발음을 달아놨죠. 저는 한국 발음도 생소하고요, 이제 중국 발음도 잊어먹고 그래요. 그런데 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밑에 주석이 있는 것처럼 상나라 시대의 탕왕이라고 합니다. 탕이 그 극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궁발, 이 궁하다는 거는 우리 말 그대로 궁하다는 뜻입니다. 없다는 얘기인데, 발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궁발이 하면 머리가 없다, 그 궁발이 될 수 있고요. 이 지금 북쪽의 궁발이라고 한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머리가 없다는 얘기는 풀이 없다는 얘기죠. 불모지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북극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탕이 극에게 물어서 이제 극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궁발의 북쪽, 즉 머리칼이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은 불모지대인 북극에 명예라고 하는 천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주석가들은 이제 북극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극.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보면 느끼는 거는, 지금도 뭐 불가능한 일이, 유체 이탈 정도를 하면 지구 바깥에서 남극 북극 정도가 어떻다고 하고 보는 것을 제가 보면 책들에 보면 별로 그렇게 대단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번에 우리 형님이 얘기한 장하준이라는 분이 옛날 장자가 지금 같은 상황을 어떻게 책도, 그러니까 장하준이 책을 보는 수준이 아주 하수인 거죠. 이런 건 그 정신세계 수준의 책들을 조금 보면 금방 이 사람이 거짓말 쓴 게 아니라, 이 장자라고 하는 친구는 벌써 이렇게 그냥 앉아서 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런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있었는데, 거기 이것도 붕의 얘기를, 곤과 붕의 얘기를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로직상으로 장자가 자기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대붕과 그 곤의 얘기를, 야, 다른 책에도 탕 얘기란 역사책에 기록된 얘기다, 내가 지금 이빨 까는 게 아니다, 이거 사실이다. 예를 들면요, 이 플라톤 시대까지만 해도 그 대서양하고 아프리카 사이에 그 하나의 그 섬과 제국이 있었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이해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그 섬이 가라앉았다고 그러죠. 그 아틀란타 섬이 그 지중해 대서양하고 아프리카 사이로. 그런데 플라톤 때까지만 해도 그걸,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들어도 내려왔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이해했는데 그 후에는 전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번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여기 원자 폭탄이나 수소 폭탄 터져갖고 살아남으면 한 10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까지 믿을 거예요, 우리 손자들은. 그죠? 할아버지 그러는데 저쪽 바다 건너가면 한국이라는 땅이 있었고 날아갔었다고 그러고, 저 달나라도 갔었다고 그러고. 그렇지만 한 500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고, 1000년 지나면 허무맹랑한 얘기다. 땅 파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똑같다는 거죠. 근데 플라톤의 책에 보면 거의 아틀란타 섬이 있었던 걸 기정사실이 하다시피 썼다는 겁니다. 플라톤 섬.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몇몇 전에 내려오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이 장자가 로직을 피면서 자기 얘기가 아니다라고는 근거를 대는 겁니다. 탕왕의 기록에 보면 탕왕이 극에게 물었더니 극이 대답하니, 극도 대답하긴 북쪽에 불모지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명예 깊은 바다가 있었는데 그걸 천지라고 했다. 거기에 고기 한 마리가 있었다. 그 고기의 넓이가 수천 리가 넘었다. 그 다음에 그 수는 여기서 미유지치슈저, 수는 길이를 말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창시했다는, 길이가 얼마인지 알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곤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새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새는 앞에서 봤을 때 곤이라고 했죠. 그 새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것이 변해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돼가지고 붕이 된 거죠. 곤이라는 물고기가 붕이 됐는데, 그 배는 등짝이죠. 그 새의 등짝이 태산같이
태산 같았다. 등짝만으로. 그 다음에 익은 날개죠. 그 날개가 마치도 날개를 내리면 하늘에서 구름이 내린 것 같은 엄청난 날개를 내린. 그래서 그 단이라고 하는 거는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단, 부요라고 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 했었죠. 바다에서 일어난 돌풍. 그러니까 회오리바람처럼 바다에서 치고 오르는 돌풍. 부요라는 돌풍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양각도 뭡니까? 양각은 우리가 이런 땅 위에서 나는 돌풍.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 회오리바람 같은 바람들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하늘 위에 얼마만큼 올라가냐? 9만리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9만리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꼭대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했어요? 구름이 없겠죠? 구름 한 점 없겠죠? 그게 절위기, 구름이 한 점이 없고 구름이 한 점도 없는 그 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푸른 하늘만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재미있게 설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청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대기 바깥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컴컴하다는 겁니다. 빛도 안 통하고. 네? 그래서 그 산소도 없고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을 이미 그 당시에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고 난 후에 그렇게 구만리까지 올라가고 나고 대기 바깥으로 나가야만 남쪽을 향해 날아갈 만한 이제 목적을 세우고 갈 수가 있다. 따라서 적은 못, 그러니까 도달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남쪽의 깊은 바다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극에 갔다가 북극에서 또 구만리를 치고 올라가가지고 남극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저번에 얘기했죠. 이것에 관해서 또 도가의 주석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몸의 하부에 있는 단전이라고 하는 천지에서 타고 올라가가지고 정수리까지 기운이 뚫린 것. 이게 소주천이 열린다고 하는, 그러니까 동양에서 돌을 닦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 첫 관문입니다. 이게 안 뚫리고는, 그러니까 불교를 했든 도교를 했든 동일한 겁니다. 이게 안 뚫리면 실질적으로 육신을 이게 바로잡지 못하고는요 깊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상하게 돌아가시는, 하도 유명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본도 아직 안 뚫립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올라간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남대사가 쓴 책에 보면요, 중국 천지에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돌을 닦았을 때, 그러니까 1900년도 초엽이죠. 20년 30년대 90, 100살로 뭐 지붕 같은 거를 간단히 올라간 사람들 수도 없이 봤다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돌을 닦으려면 이 소천이 뚫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입니까? 북극에서 큰 곤이, 예? 뭐로 변하는 겁니까? 새 붕으로 변했다고 하는 말은 절묘한 회화라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숨어있던 쿤달리니라고 하는, 인도에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운이, 잠자고 있던 기운이 어느 날 뭐로 변하는 겁니까? 물고기가 새로 변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경락을 타고 정수리까지 올라와요. 기본적으로 이 소천이 뚫려야 인간의 그 다음에 지혜가 뚫리고 그 다음에 다 기본적으로 도에게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안 되고는 다 뭡니까? 그저 잘못하면 정신병자 되는 거죠. 잘못하면 머리로만 하는 도가 되는 거죠. 네. 이게 그 남해근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도인이라고 할까요? 지금 90이 넘었어요. 정정하게 잘 자랐는데 출판사에 전화를 했더니 책을 번역하려고 정정하시대 지금도. 네, 정정하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정도 경계, 자기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본 거예요. 자기 밑에 밑에 사람들이 뭐 젊은이들 갖고 소주천이 뚫렸다 그러는데 99% 개똥도 아니고 소주천은 지 마음속으로 뚫린 건지 뚫리지 않은 것들이 뚫렸다 그런다고. 자기는 경계했으니까, 경계에 가봤으니까. 자기는 웃으면서 안 갔다 그러는데 90이 넘어도 정정하고. 예. 근데 이게 기본 동서양을 막는 인도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차트라가 뚫려야만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몸의 다스림 없이 정신의 다스림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 왜냐면 몸이 뭡니까? 돌을 닦는 그릇인 겁니다. 그죠?
아, 플라스틱 통에 뭐를 담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비닐봉지에 담을 뭘 담을 수 있겠어요? 무슨 돌을 담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니까. 물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제가 본 사람 중에 그 라마 크리시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서 3개월간을 참선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그러니까 자선의 상태, 명상의 상태, 삼천이니까 열반의 상태에 들어서 선정의 상태에 들은 상태. 그 명사가 인도 명사는 좀 다르죠. 인도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해가지고 깊은 열반의 경지에 들어갔는데 깨어나니까 3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느 정도냐면 머리에 새가 와서 둥지를 틀었겠죠. 뭐 어느 날은 뭐 뱀이 휘감고 3개월간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뭐 의식이 떠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건 별로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몇백 년 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들에게 가는 길들이,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진짜 스승이 있다면 나와줘야 돼. 이제는 무슨 현재까지 이름 나는 사람들 말고 그건 머리로서 간 거고, 머리로서 간 건 저도 방금 가요. 사실은 그건 머리로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도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머리로 가는 거는 저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머리로 가지 말고 진짜 몸으로 가야 됩니다. 몸으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몸이 완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도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마크리시나 같은 분은 그 인도에서 그 당시 내노라 하는 고수들을 다 배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요. 네. 아이, 죄송합니다. 그 인도의 그 탄트라가 있습니다. 탄트라. 그 성을 통해서 도약을 이루는 길입니다. 밀교라고도 하죠. 이 라진시라고 하는 분이 중국 인도 역사상 최고 수준의 여자 그 선생님을 만나요. 그래서 탄트라 밀교를 합니다. 실제로 그 전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중국 당대에서 내노라는 최고 고수로부터 다 전수를 받는데, 그런데도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성경의 그 첫 장에 그 가계를 많이 써는 걸 설명했죠. 왜 그런지. 그만큼 피가 정화되어 와야 된다.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자기 살아생전에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성욕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마크리시라는 같은 분들이 육신을 타고 나오려면, 그러니까 예수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상당 기간을, 그러니까 예수의 뭐 누구의 아브라함의 아들 누가 낳고 저 그것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국민학교 때 암성대에 나가면서 맨날 됐다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외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십 대에 걸쳐서 몸이 정화되어 내려온 집안에서 나왔다. 그 업을 갖고 내가 껍데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영이 정말 강한 도를 받아야 될 영이라면 그런 집안의 아들을 가야 되는 거죠. 양적 부모를 만져서. 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도를 수행하면서 잘못 머리로 가는 게 아니라, 또는 무슨 참선에서 우리 한국 불가 경원 스님은 참선에 딱 깨달음 아니라는 겁니다. 기초 내공이 쌓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소주천이 뚫리는 데만 해도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능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악벌이 악을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남 대사가 쓴 책에 보면 거기 하늘의 축복이 있어요. 하다못해 조그만 근기락도 있었고 선기락도 있었고 복이 있고 타고나고 분기가 있어야지는 거지. 네? 제가 축사를 노력한다고 그게 뚫려버립니다. 근데 그게 그 출발점인데, 뚫리는 게. 그래야 대추는 뚫리고 더 높은 경기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래야 이제 머리가 맑아지고, 그래야 앉아 있어도 24시간 앉아 있어 다리가 안 저리고. 뭐 도 닦아둔 사람이 다리에 신경증 생겼다고 한약을 뭐 주구장창 먹은 사람이 한국 최고의 뭐 고수다. 이건 지금 진짜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봐서. 지금
이 장자가 앞에서 얘기한 곤과 붕의 얘기를 다시 얘기하는 거는 내가 말하는 게 지금 내가 이빨 깐 거 아니다. 여기 역사 탕왕의 기록에 보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처간이 뭡니까? 처간은 척은 자그만 저수지를 척이라고 하고요. 아는 메추라기 같은 것들 어떤 요즘 저까지 참새들이라고 합니다. 참새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피차 해가 아니라 해적이야. 야, 쟤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디 갔다 온다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참새가 대붕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참새가 하는 말은 나는 말이야 덩약 뛰어 올라가지고 말이야 위로 올라가는데 불과 수장 불과 그 인자가 뭡니까? 고대 사람의 키 높이를 보통 인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7척을 말한다. 그러니까 몇 사람 높이 정도만 날아갔다 떨어지는 걸로도 다 하는데 고상 날아와서 그렇게 올라가고 날아다니는 것 차역 페이 이렇게 이 나무 저 나무 날아다니고 몇 사람 뛰어다니고 이거 얼마나 훌륭한 거야 이것도 근데 나무에도 쭉 올라가고 뭐 몇십 미터 되는 나무에 탁 뛰어 올라가고 또 나무끼리도 날아다니고 아니 이 정도면 된 거지. 그 다음은 그러니까 이 피차 해적 걔들 도대체 어딜 간다는 뭐 북극에서 남극을 날아간다고? 자, 여기서 장자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참새 같은 짓을 하고 살아요. 대붕의 이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대붕 같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겠고 대붕은 뭡니까? 북극에 있고 날라도 9만 리 이른다니까 우리 눈에 띄지도 않죠. 그런 대붕들을 꺾고 참새들이 뭐니까 지금 무슨 말이니까 장자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이와 같은 삶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마다 참새 같은 사람부터 갖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들까지 수도 없이 다양한데 그런데 다들 자기 기준에서만 남을 판단하고 보고 강요한다는 거죠.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그 안의 깊이는 표현할 수 없이 다르다.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자기 기준에서만 상대를 보고 맞추려고 하고 끼워들려고 하고 그걸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무학대사가 돼지의 눈에는 모든 게 돼지로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모두 부처의 눈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 남명과 북극을 보면서 우리가 어린애들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뭡니까? 그 모래를 파가지고 모래에서 이렇게 종이 뱉어놓고 호호 불면서 말이에요. 그런 소꿉장난 같은 것 같은 인생을 살면서 진짜 참모습의 인생을 못 살아본다. 제가요 국민학교 때 늘 얘기하지만 이 동네에서 딱지나 구슬 같은 게 모인다고요. 한두 사람한테. 그래갖고 마지막에 저하고 두 친구가 딱지를 다 몰았어요. 근데 우리 한 놈아가 좀 저보다 좀 배짱이 좋았나 봐. 오늘 딱 오더니 야 너 딱지 이제 다른 애들 없고 너하고 나하고 둘 뿐인데 야, 너 한번 붙자. 그래서 그래.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뭐 다들 다니는데 하자는데. 그러면 한 말이 야 생각나니까 어친 이쌈 이렇게 거려가 땅바닥에 거려갖고 어친 이쌈 놓게 먹고요. 그럼 니꺼 내꺼 한 판에 해가지고 끝내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판에 잃어버렸어요. 그걸 제가 말해요. 그때 니를 잡을까 쌈을 잡을까 이걸 하다가 잘못 잡아서 니를 잡았으면 다 먹는 걸 쌈을 잡아가지고 다 깨졌거든요. 근데 그게 일주일간 가더라니까요. 잠을 못 자고.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응? 우리가 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예? 그 딱지 다 잃고 더 잃었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저는 분명히 그게 어설프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짓거리들이 지금 이런 짓거리들이 어설프지만 정말 그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응? 아무짝에 따르면 아무짝에 그 딱지 치기 봐도 못하다 도대체. 왜냐면 딱지는 실물 갖고 있죠. 요즘 돈에 실물 갖고 있어요. 당은행에가 있지. 예? 아 딱지는 실물이라도 하라고 썼잖아요. 어? 요즘 돈 뭐 실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정말 그것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들 살아갑니다. 장자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어린애를 물장난하는 어린애, 소꿉장난하는 어린애를 보면서 참 이제는 컸구나 이런 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삶은 그거하고 뭐가 생각해 골프를 잘 맞고 못 맞고 진짜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골프 한 맞으면 막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기분 팍팍 다운되고 인상 그게 도대체 인생에 무슨 관계 도대체 난 늘 가는데 우리 어렸을 때 자치기 하는 거랑 무슨 도대체 자치기 이런 거 하잖아요. 5번 치기 뭐 하면 뭐 구슬 10개 맞고 뭐 10번 치기 하고 뭐 진짜 무슨 놈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걸 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말이에요. 박수 치고 또 뭐 돈을 뭐 또 뭐 몇천만 원씩 주고요. 참, 이게 촉kop장난도 참 재밌게 한다. 네, 그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 그 시가요. 거기 나와 있는 시가 그 남당, 당이 망해가지고 이제 그 중국 천지에 이제 막 지역에서 온갖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당나라가 남쪽으로 밀리고 북쪽에는 뭐 각양각색의 무슨 뭐 후주 뭐 여러 가지 나라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문학가 고을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예? 남당을 찾아갑니다. 이제 어떻게 할 데가 없어갖고 그 억사라는 장선을 찾아갔는데요. 그 난열로 이제 귀향 내지 뭐 분투에 이제 같이 혼자서 도대체 알아봐 주질 않는 거예요. 갔는데 자기를 그래서 쓴 시예요. 여기 이제 이 시가 제가 거기 밑에 한글 발음을 달았죠. 설조라고 하는 거는 이 조는 새에 이 대붕을 자기가 대붕의 마음을 표현한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 발톱이 눈같이 있다는 겁니다. 눈같이고 성모 눈이 별 같다는 겁니다. 별같이 형형하고 붉고 빛나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보기가 드문 사람이다 내가. 드문 새다 말이야. 뭐라 그러냐면 나의 그 모천 하늘을 닿을 정도에 못자 뭐 더듬을 못 자니까 내가 하늘을 그러니까 뭔가 대붕처럼 구말리로 올라가 천공을 등지고 절 운기 구름기 하나도 없고 등으로는 청천을 지고 가는. 그래서 전문적으로 뭘 기다리냐 천마의 그 익방을 자기의 그 털을 그 새털을 날릴 수 있는 그럴 때를 기다리고 있는 하늘까지 올라가서 날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우인이라는 거는 그 옛날로 말하면 산림부 장관 산림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 저기를 전문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동물 관리. 옛날에는 그 저기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 놀이 중에서 왕들이 그 사냥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 관리하고 인도하고 우인이라고 하는데 우인이 막 하지 말아라. 말은 뭡니까? 이게 기만하다는 겁니다. 기만해서 장은 펄시다는 거죠. 나만 이 세상에 그러니까 비유를 한 겁니다. 세상에 동물원장이요. 금을 나한테 퍼치지 마라. 속여서 나한테 금을 터치지 마라. 내가 그런 데 잘 안 씁니다. 뭐라 그러냐면 미긍 평원 천초피 내가 아무리 굶어 죽어도 아무리 갈 데가 없어도 이런 평원에서 얕게 자란 초원을 위를 나를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 이런 쓸데기 없는 곳에서 예? 풀뿌리 먹고 예? 날아다닐 그런 관계가 아니다. 날르면 하늘 꼭대기까지 날아가는 거지 하고 하는 자기의 그 뭐랄까 패기나 그런 자기의 그릇을 표현했던 유명한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삶을 한 번씩은 젊었을 때 이렇게 보면 그죠? 그래서 야 우리 정말 진짜 소꿉장전만도 못한 딱지치기만도 못한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